안녕하세요. 포춘보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급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가 갑작스럽게 이동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군사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명쾌하게 딱 짚어드릴게요. 네, 날짜는 2026년 3월 10일입니다. 경북 성주에 있던 바로 그 사드 포대 있잖아요. 그 핵심 장비랑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중동으로 긴급하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야, 이 소식 하나가 단순히 안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우리 주식시장을 아주 그냥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미국은 도대체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뉴스가 우리 시장에는 독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약이 될지 그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릴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결정의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겉으로 보이는 충격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진짜 속셈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이 발단이었어요. 이란이 공격을 해서 중동에 있던 미군 사드 레이더가 파괴된 거예요.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 야, 이거 빨리 메꿔야 하는데 어디서 가져오지? 하고 보니까 제일 빨리 빼올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에 있던 사드였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워싱턴의 최우선 순위가 북한 견제보다는 중동에서 전쟁이 더 커지는 걸 막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밑바탕에는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뭘 보여주냐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묶여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에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신속 대응 부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이번에 똑똑히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우리 주식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이 뉴스 하나가 시장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리스크와 기회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에서는 한국 방호망에 구멍 뚫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떠올리면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 사드 때문에 우리랑 그렇게 으르렁대던 중국 입장에선 핵심 위협이 사라졌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갑자기 따뜻한 훈풍이 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지금 시장 상황 보세요. 코스피는 막 6천을 뚫고 불타오르고 있는데 환율은 1,500원 턱 밑까지 와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단 말이죠.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공포와 중국이랑 다시 잘 지낼 수 있다는 희망,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힘이 시장을 더 강하게 끌어당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웃고 또 어떤 업종이 울게 될지 제가 섹터별로 희비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웃을 수 있는 곳 딱 감이 오시죠? 바로 화장품, 여행, 면세점 같은 중국 소비주들입니다. 드디어 한알령 풀리나 하는 기대감이 막 솟구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방위산업은 좀 애매해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같이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사드 빠졌네? 그럼 우리 국산 무기로 채워야지 하면서 오히려 수주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정유나 에너지주는 중동이 시끄러워지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유가가 널뛰기 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떠냐? 반도체는 사실 이 이슈보다는 전 세계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싹 종합해 볼까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명확한 결론과 행동 지침을 딱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바로 동맹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이걸 동맹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한 5,500에서 5,6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꼭 열어두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안보의 불확실성을 신뢰의 기회로 만들어라. 지금 이 상황을 그냥 큰일 났네 하고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전략적인 터닝포인트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3단계 행동 계획을 딱 제안해 드릴게요. 자, 1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지면 안 됩니다. 패닉셀링이라고 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항상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아셨죠? 그럼 뭘 보고 뭘 잡아야 하냐고요?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2단계랑 3단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둘째는 중국 외교부 입에서 무슨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표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섹터별 영향 있죠? 거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생긴 안보 공백, 이거 결국 우리 국산 무기로 채우게 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K 방산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포와 희망이 뒤엉켜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시장 앞에서 남들처럼 패닉에 휩쓸려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운 냉철한 계획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